그래서 뭐 할까요? 중간중간 또 생각나는 대로 많이 말씀을 드릴게요. 워낙 말씀드릴 내용도 많고. 일단 그래요. 이따 뭐 말씀드리겠습니다. CPX가 취지가 되게 좋긴 해요. 그리고 CPX 공부를 하시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되긴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랄까요? CPX를 되게 이제 한 달, 길게 한 달, 짧게 뭐 한 3주 막 준비하고 시험을 보시잖아요. 실기 시험을 되게. 그 전에 학교 시험을 조금씩 모의고사를 보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준비하시는 건 한 달 이내긴 한데요. 사실 한 달 준비할 만한 내용은 아니긴 해요. 사실 양이 진짜 많고요. 그럴 만한 과목은 아니긴 하지만 그동안 워낙 다들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해도 대부분 붙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신 거고요. 근데 CPX 공부를 따로 연습하고 뭐 한다기보다 필기 공부하실 때 항상 필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올해 필기 시험도 어려웠거든요. 사실 올해 필기 시험 어려워서 평균 점수도 많이 내려가고요. 합격률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실기도 마찬가지로 많이 떨어졌고 모대학 같은 경우에 워낙 철저하게 다 커트 시켜서 항상 합격률 100%로 맞췄었는데 그래서 임종평 같은 거 봐서 60점 넘는 학생들만 다 졸업시켜서 시험 보게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필기 실기 다 떨어지고 할 정도로 올해 어려웠고요. 문제 계속 또 바뀌고요. 그래서 내년에 또 바뀔 겁니다. 올해 또 많이 바뀌었고요. 그러니까 암기형은 원래 줄었는데요. 앞으로 더 줄 거고요. 앞으로는 거의 제로에 가깝게 만들겠다는 게 지금 의지고요. 단순히 외우는 건 하나도 안 내겠다는. 물론 아무것도 안 외우면 아무것도 풀 수 없죠. 그러니까 암기라는 게 아주 단편적인 암기에 대한 건 이제는 아예 안 물어보겠다라는 의지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어차피 공부를 증상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필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증상으로 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라는 걸 꼭 무슨 CPX를 준비한다기보다 필기 공부를 위해서라도 그런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공부 열심히 하시면 더 좋은 의사가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CPX가 제가 어제 항상 시험 끝나면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는 내과 담당이긴 하지만 CPX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CPX는 제가 다 맡아서 하니까요. 그러니까 실기시험 떨어지신 선생님들이 전화를 주십니다.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제가 통화를 해보면 10분 통화하면 한 8분 정도는 왜 떨어졌는지 모른다고 하십니다. 저 왜 떨어졌을까요? 라고 되게 이제 물어보십니다. 답을 들을 수가 없는 게요. 떨어지는 이유도 100가지입니다. 이 CPX가 진짜 고약한데요. 지식을 묻는 시험은 아니고 태도를 묻는 시험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식보다는 태도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나중에 여러분이 학생들끼리 연습을 하잖아요. 이렇게 서로 연습을 하고 환자 역할하고 이제 실제 연습을 하면서 학생들끼리 피드백을 해주잖아요. 너 요거 잘못한 것 같아, 요거 잘못한 것 같아 라는 말을 할 때 어떤 피드백을 해주냐면 대부분 너 이거 질문해야 되는데 이거 빠졌어. 이거 체크리스트에 뭐 있는데 빠졌어 정도의 얘기를 하세요. 그럼 내가 체크리스트에 있는 거를 안 물어봐서 CPX가 페일이 나올까? 그럴 가능성 별로 없습니다. 그럼 왜 떨어지는데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병력 청취해서 뭘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거 하나를 안 물어봐서 떨어졌다. 그럴 수가 없어요. 점수가 그게 뭐 얼마나 된다고요. 그럼 만약에 그게 하나 문제가 됐다고 해도 하나만 페일이 나오겠죠. 그러면 6개 중에 절반 이상이 페일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냥 그 CPX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 안타깝지만 되게 주관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불만일 수 있어요. 솔직히 똑같이 말해도 되게 친절하게 보이는 학생이 있고요. 똑같은 말을 해도 그냥 불친절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말투 자체가. 그러면 앞에 사람은 점수를 잘 받고 뒤에 사람은 점수를 못 받는 시험이에요. 이거 불공정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쩔 수 없어요. 이미 시험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채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국시원에서 원하는 좋은 점수를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한테 좋은 점수를 주겠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자기를 맞추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는 나중에 고민하시고
그냥 거기에 자기를 맞춰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뭔지는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 게요. 제가 지금 CPX 그 실기 반으로 운영을 한 게 사실 CPX라는 시험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시험 안 보신 거 아닌가요? 당연히 저는 안 봤죠. 실기 시험을. 하지만 이미 그런 거는 있었어요, 원래. 그러니까 국시에 없었던 거지. 저만 해도 뭐 학생 때 예를 들면 내과 실습을 돌면 실습 끝날 때 이제 항상 시험을 보는 게 똑같았어요. 산부인과도 마찬가지였고 끝나면 레지던트들이 모의 환자를 하고 있고 교수님들이 채점을 하고 들어가서 병역 정치를 하면서 진찰을 하면서 하는 CPX랑 똑같은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도 시험을 했었고 저도 모의 환자 역할을 학교에서도 하고 채점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어쨌든 이 실기반을 생겼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매년 했어요. 지금 거의 몇 년째인지 기억도 안 나지만 너무 오래돼서 6년인지 7년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합니다. 그러면 저는 대강의 느낌이 있어요. 아, 이 정도 하면 떨어지는구나. 왜냐하면 저한테 처음 오는 친구들은 다 떨어졌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렇게 하면 떨어지는구나 라는 걸 저는 대충 알아요. 그리고 가르쳐서 이 정도 바뀌면 붙는구나 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만 해도 주관적인 느낌이 있긴 한데요. 여러분한테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게 일관되지 않아요. 절대로. 그런 친구들 주변에 얘기 많으실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2년 전에 실기 필기를 봤는데 실기는 쉽게 붙었어요. 별로 준비도 안 했는데 붙었어. 필기만 떨어졌어. 근데 그 다음에 재수했는데 필기가 또 안 돼서 또 필기를 떨어졌어요. 그래서 올해 실기 필기를 또 봤어요. 제가 본 친구예요. 근데 실기는 전에 붙었으니까 뭐 그때보다 자기는 좀 더 잘했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필기를 이번에 붙었어요. 근데 실기를 떨어졌어요. 엇갈려 가면서 이제 붙은 건데요. 2년 전에 실기의 합격이랑 지금이랑은요, 레벨도 다르고 기준도 달라요. 그게 기준이 바뀌어요. 그게 문제예요. 몇 년 전, 옛날부터 이 채점이나 당락이나 아니면 점수의 어떤 기준이 아주 달라요. 이게 초창기에는 어땠냐면, 헛소리를 하든 말든 친절하면 점수가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말도 안 되는 병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막 해도 환자랑 농담을 잘하고 막 분위기가 되게 좋고 웃으면서 얘기하고 관계가 원만하면 쉽게 붙었어요, 점수가. 근데 요즘은 그러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둘 다 봐요, 요즘은. 태도 너무 당연하고요. 그 다음에 진단을 맞춰야 되는 시험은 아니지 않나요? 맞아요. 진단을 맞추는 시험은 아니고요. 채점 기준표를 제가 눈으로 직접 보진 않았지만 채점 기준에 진단을 맞췄는가라는 게 있을 리가 없어요. 체크리스트에. 그건 사이시험이 따로 있는 거고.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진단을 틀리게 말하고 나오잖아요. 그럼 거의 페일이 나와요. 요즘은. 한 2, 3년 전부터는 어떤 환자가 나왔는데 그 환자의 진단이 있잖아요. 원래 진단이. 그 진단이 명확한 환자의 진단을 틀리게 말하고 나오면 떨어지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진단을 틀리게 말했다는 얘기는요. 물어볼 때 뭔가 잘못 물어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단을 틀리게 말했겠지. 그것도 잘못했을 뿐더러 교육 내용 자체가 다 맞는 말이 아니잖아요. 다 엉뚱한 말을 했겠죠. 그럼 거기 점수를 안 주겠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단은 맞춰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들어가서 뭐 하는 거잖아요. 뭐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뭐 어떻게 아프세요? 얼마나 심하세요? 뭐 이런 거 대충 물어보고 친절하게 해주면 붙겠거니 아닙니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육에 대한 준비를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병력 정치, 진찰, 교육 다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이 정말 정성을 다 쏟는 건 병력 정치예요. 병력 정치만 되게 열심히 하세요. 준비도 그걸 되게 열심히 하고 오히려 진찰이나 교육 쪽을 되게 소홀하게 하세요. 교육을 하면은 그냥 뭐 만날 만만 하면 되지. 뭐 환자분 무슨 병이 의심되시고요. 뭐 검사는 이런 거 할 거고 치료는 이렇게 할 거예요. 끝. 그냥 다 이렇게 해버려요. 1분도 안 걸려요.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교육에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CPX가 오스키보다 배점이 2배입니다. 그래서 저 오스키 때문에 실기 떨어졌어요 라는 거는 존재하기 힘듭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요. 틀림없이 CPX 때문에 떨어지시는 경우는 대부분은요. CPX를 3개 이상 페일했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CPX를 3개 페일하면 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CPX를 4개 통과했다, 2개만 페일했다, 그럼 거의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CPX, 오스키는 문제가 바뀌는 게 없어요, 거의. 그냥 그대로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냥 하는 거잖아요. 뭐 환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모형에다 하는 거잖아요, 그냥. 지문이 바뀌질 않아요. 매년 똑같아요. 그러니까 연습한 만큼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스키는 점수도 낮을 뿐더러 오스키에서 페일이 나왔다는 얘기는 진짜 연습을 혼자 했거나 혼자 이상하게 했거나 아니면 연습을 안 했거나 뭐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스키는 페일이 나오면 안 되고 나올 수도 없어요. CPX를 6개 중에 4개 통과하면 붙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4개 이상 패스하면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모의 시험 같은 걸 다 봐보셨으니까 당연히 다 아실 거고요. 뭐 앞에 가면 지시문 있고 채점표는 공개된 건 아닙니다. 옛날 처음에 이제 시험 시작할 때 이런 식으로 할 거다라고 공개를 했던 건데요. 그 이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대강 이런 식입니다. 체크리스트 방식의 채점은 맞고요. 표준화 환자가 채점을 하고요. 비유중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이거는 아마 여러분 프린트물에 없을 거예요. 이거는 모 대학에서 예전에 했던 건데 말이 많습니다. 실기시험은 상대평가인가요? 절대평가인가요? 국시원에서는 절대평가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이건 뭐 다 잘하면 다 붙을 수 있다. 근데 기준이 상대평가예요. 패스 페일의 기준이 상대평가잖아요. 그래서 퍼센트로 하는 거예요. 하위 몇 %한테 페일을 줍니다. 하위 5% 이런 식으로. 무조건 어떤 안에서 페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들만큼 아주 특별하게 못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요. 평균 점수는 다 넘어요. 평균 점수가 60점이 안 돼서 페일이 나온 친구들은 점수가 정말 낮은 거고요. 대개는 평균 점수는 넘는데 개수 때문에 페일이 나왔어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요.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등수가 낮으면 페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또 문제가 되냐면요. 방심하시면 안 되는 게 항목 중에 되게 쉬운 항목이 있어요. 누가 해도 쉬운 항목. 아무래도 상담이나 좀 내과가 아닌 쪽의 항목들을 훨씬 어려워하고요. 내과의 항목들을 훨씬 쉬워하십니다. 왜냐하면 물어볼 게 뻔하잖아요. 언제부터 아프셨어요? 뭐 얼마나 아프세요? 어떻게 하면 심해지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지세요? 이만 물어봐도 대충 시간이 가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 올해 나 무난하게 잘 봤어. 가? 아니라고요. 왜? 나만 쉬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다 쉬운 거예요. 어차피 등수라니까요. 차라리 아싸리 미친 듯이 어려운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다 못하니까. 거의 그 정도로 이게 좋은 것만, 그러니까 어떤 착각을 하시냐면 나는 되게 준수하게 잘하고 나온 것 같은데 떨어졌어요. 라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건 되게 쉬운 항목들이 많았던 경우에 그래요. 쉬운 항목들이 많으면 자기는 되게 평범하게 했다고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훨씬 더 잘한 거죠. 그러면 페일이 나옵니다. 오스키야 뭐 체크리스트 방식이고요. 교수님이 채점을 하시고요. 그런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오스키를요 마무리를 못 했잖아요. 예를 들어 피를 뽑으시오. 그런데 피를 못 뽑았어요. 룸바 펑처를 하시오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패스를 그래도 앞에 뭔가 잘했으니까 패스를 할까요? 아니요. 페일이에요. 하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안 된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다 해요. 그러니까 안 되면 거의 페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긴 해야 돼요. 그럼 무조건 결론은 나야 돼요. P는 뽑아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하려면 하는 건 해야 되는데 결론은 뭔가 나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예를 들어 하다가 뭔가 삐끗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다시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이거 무시하고 계속 할 거냐 그냥 계속하는 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결론이 나야 되거든요. 아주 초기라면 모를까. 이게 중간 정도 했는데 내가 뭐 하나 빼먹었어. 처음부터 다시 할게요. 라고 했다가 결론이 안 나면 그냥 페일이에요. 계속해서 그것만 빠지면 그 점수 하나만 빠지는 거지만 그래서 그냥 진행을 일단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냥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준비할 건가요? 뭐 말은 쉽습니다. 어떻게 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마다 다 뭐 분분합니다. 자기 스타일이 다 있고요. 정답이 있는 거 아닙니다. 당연하게도 하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든 뭔가 준비하는 방식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냥 추천을 드리자면 장단점이 있긴 한데요. 보통들은 약자를 많이 적으시죠. 앞에 뭐 약자들 있잖아요. 5스텝부터 시작해서 로케이션 해가 약자 쫙 따가지고 적는 것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적으시는 거 나쁘지 않아요. 저 적는 거 싫어하지 않는데요. 문제는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너무 쉽게 생각하실 분들이 오시진 않았겠지만
거의 모든 항목을 몇 개, 한 3개 정도 카테고리로 나눠서 그 약자를 다 적고 그 약자대로 다 물어보다 보면 되게 이상해요. 그러니까 SP가 이상하게 느껴져요. 얘는 이걸 왜 물어보지? 라는 게 느껴져요. 왜냐면 생각하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있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막 어색해져요, 하는 게. 어색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돼요. 이게 진짜 웃긴 시험이라니까요. 똑같은 걸 물어봤어요. 근데 물어보는 순서를 뒤죽박죽으로 바꾸면 점수가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단순히 체크리스트라기보다 얼마나 그게 합리적인 질문이고 얘가 정말 이걸 리즈닝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무식하게 막 외워서 하는 건지에 따라서도 점수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약자를 적는 건 좋아요. 그 대신 정말로 감별 진단을 해간다는 느낌으로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항목마다의 어떤 특성들이 있어요. 순서가 사실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점수를 정말 난 정말 안전빵으로 붙을 거다. 난 점수 정말 잘 받겠다. 올해는 무조건 붙어야 된다. 라고 하면 항목별로 다 정리를 하셔야 돼요. 변비면 내가 변비해서 어떤 순서대로 물어볼지. 질문을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질문을 어떻게 다 외워요. 그 많은 질문이. 그리고 어쨌든 케이스가 또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질문을 그대로 외우는 건 아니고요. 예시를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항목마다 순서라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걸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고라는 것들을 작전을 좀 짜야 돼요. 항목마다. 그래서 그게 베스트긴 한데 그게 힘들어요. 사실은 항목마다 학생이 다 그걸 정리한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은 뭐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내가 뭘 준비하고 들어가야 될까요? 병력 청취에 대해서만 뭘 준비할까요? 내가 들어가서 어떤 병을 감별할지를 확실히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미리 나의 어떤 범위를 정해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10분이잖아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거든요. 끝없이 하기에는 너무 길고요. 그 다음에 짧게 하면은 또 남는 그런 시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체중 감소로 환자 케이스가 나왔어요. 살이 빠질 수 있는 병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내가 정말 이 의사가 볼 수 있는 모든 병을 다 감별하겠어 라고 하면 10분이 모자라죠. 그러니까 그 범위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까? 병으로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시험에 들어가면 체중 감소에 무슨 병을 감별하고 나오겠어 라고 정하는 거예요. 정할 수 있어요. 왜 정할 수 있을까요? 뭐가 나올지 우리는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저거 놓고 하니까 부담스럽다. 짐작을 할 수 있잖아요. 아, 내가 가면 이번에 어떤 케이스가 나올 거다라는 걸 예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본으로 하고요. 그 외에 이 병 말고 아마 이 케이스이겠지만 이거 말고 이거까지 감별을 하고 나올 거야까지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족보를 보면서 아, 올해 케이스는 이거야. 이거 물어보면 이게 있다고 하고 이거 언제 어디 갔다 왔다고 하고 그것만 보면 이게 떨어지는 또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올해 케이스만 보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들어가서 앉았어. 앞에 환자가 앉았어. 살이 빠진대. 그럼 머릿속에 뭐밖에 안 떠올라요? 내가 족보에서 본 거밖에 안 떠올라요. 그 병밖에. 그럼 거기에 대해서만 자꾸 물어보게 돼요. 딴 거는 많이 빠지고. 거의 페일. 잘하고 나왔다고 생각이 되죠. 그 사람의 포지티브 파인딩 다 물어봤죠. 그래도 페일이 나오나요? 이게 얼마나 체크리스트나 이 채점 방식이 난해하냐면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몇 년 전부터 들어온 건데 너무 이 케이스에 대해서 미리 사전 정보를 입수한 걸로 확신이 들면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거 되세요? 딱 가봤더니 예를 들어 이거예요. 혈뇨예요. 소변이 붉게 나온대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 소변이 붉게 나와요. 최근에 감기 걸리셨어요? 네. 거의 이런 분위기면 뭐 그런 거죠. 뭐 어떻게 하셨어요? 열이 나서요. 최근에 어디 해외여행 다녀오셨어요? 이러고 어떻게 하셨어요? 이러고 시작을 하면 그게 뭐 딱 그 기준이 있어서 페일 시간보다 이미 SP가 마음을 먹어요. 아, 얘는 웬만하면 정말 점수 안 줘야겠다. 그래서 다 깔 수 있습니다. SP 마음이죠, 뭐 그거. 그래서 공부 웬만큼 또 하는 친구들 중에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티가 나서 너무 족보에 나오는 것만 티가 나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진짜 어려워요. 저도 이거 실기반 하다 보면 이게 지금 무슨 의학을 가르치는 건지 이게 무슨 연기 학원인지 뭐 헷갈릴 때가 있어. 아, 표정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진지하게. 아, 이건 너무 오버인 것 같고 막 이런 거 있으면 저도 뭘 하고 있는 건지 막 헷갈리긴 하는데
진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가서 앞에 환자도 연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연기를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연기를 안 하면 떨어져요. 연기를 해야 됩니다. 진짜 나쁜 소식 전하게 들어가면 막 나도 막 울컥울컥하면서 슬픈 척을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진짜 환자가 심각한 병이면 막 그 소식을 전하는 게 너무 막 안타까운 마음이 들 정도로 진짜 연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은 무슨 연기를 해야 되냐? 어떤 케이스인지 전혀 몰랐던 것처럼 연기를 해야 됩니다. 전혀 몰랐던 것처럼. 그러면 질문을 할 때 이걸 딱 물어보면 예를 들어 살이 빠져요 라는 케이스가 나왔어요. 근데 예를 들어 갑상선 항진증이에요. 그럼 딴 때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살이 빠져서요. 뭐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딴 때 같으면 혹시 뭐 더위를 많이 타세요를 먼저 물어볼 생각이었다가도 만약에 올해가 사이로톡시코시스라고 하면 그 질문을 어떻게 하는 게 낫다? 하나 두 개 뒤로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다른 걸 물어보고. 그게 훨씬 안전해요. 그래서 마치 몰랐던 것처럼. 아, 더위를 많이 타세요? 그래요. 마치 몰랐던 것처럼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로.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많이 모르세요. 진짜 몰랐던 것처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얘기는 근데 교육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 앞에 병력 청취는요. 어차피 외울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외우면 되게 이상해져요. 그리고 어색해지고 뭔가 그 병에 대한 것만 물어보게 되고.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물어보시는 게 좋은데요. 교육은 어차피 정해진 거 아닌가? 교육을 대화하면서 하진 않잖아요. 교육은 2분 동안 여러분이 떠드는 거잖아요. 그럼 올해 케이스를 알면 교육은 이미 답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그냥 여러분들이 연습을 그냥 그때그때 알고 있는 머리에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때그때 그냥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얇긴 짧아요. 그래서 교육이야말로 시험 전에 되게 많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저 같으면 아예 대본을 쓰는 걸 추천드려요. 교육은 어차피 가서 2분 동안 떠들 거 아닌가? 그게 바뀌나? 아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내가 혼자 가서 2분 동안 떠들어야 된다고요. 어떤 병에 대해서. 그러면 그건 2분 동안 내가 뭐라고 떠들지를 다 외워야죠. 그건 외우는 거예요. 병력은 외우는 게 아니고요. 교육은 외우는 거예요. 교육은 50몇 개 항목을 다 외워야 돼요. 내가 뭐라고 떠들지 2분 동안.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준비를 조금 빨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빨리 해서 앞에 병력 청취하고 자연스럽게 하시는 걸 하고요. 막판에 가서 이제 정보가 좀 생기면 그때는 교육 위주로 막 열심히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항목마다 뭘 외우고 들어간다? 병을 외우고 들어간다. 근데 그게 나오는 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플러스해서 내가 뭐를 물어볼지를 미리 정하고 들어간다. 라는 거를 정하셔야 돼요. 표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실기시험 보기 전에 항목별로 내가 간별 진단할 병, 진찰할 내용 이런 것들을 다 외워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꼭 친구들하고 같이 연습하시고요. PPI 점수야 계속 드릴 말씀이고. 제일 안전한 건 뭘 것 같으세요? CPX를 붙는데. 근데 어차피 또 이게 사실 패스 페일이잖아요. 이게 점수가 나중에 뭐 써먹을 때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실기시험은. 필기랑 다르게. 패스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애티튜드나 이런 건 개별적으로 다 해야 되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패스를 하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은 뭘까요? 남들 하는 것처럼 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그래서 가끔 학교 성적이 진짜 상위권인데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뭔가 남들하고 다르게 한 거예요. 더 잘하려고. 베스트로 잘하려고 했는데 그게 오히려 안 좋게 작용한 케이스들이에요. 남들 하듯이 하시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무난하게. 그래서 이런 거 가서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번에 이런 항목 나왔는데 여기서 이 진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옆에 애들 하는 거 보시면 돼요. 옆에 애들이 아무도 안 하면 안 해도 돼요. 다 떨어지진 않거든요. 옆에 애들이 다 하면 다 해야 돼요. 그건 이상해도. 그래서 어차피 중간에 가까울수록 안전한 시험이에요. 오히려 더 잘하려는 게 더 안 좋게 작용할 수 있는. 그래서 평범하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남들이 하는 거.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병원 청취, 진찰, 상담, 진료계획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진짜 연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진짜 연기를 하셔야 됩니다.
목소리 톤도 바뀌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뭐 가벼운 병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무슨 이리터블 바울 신드롬에 대한 설명을 할 때랑 렉탈 캔서에 대한 설명을 할 때랑 나쁜 소식 전하기를 할 때랑 목소리가 당연히 다 달라야 됩니다. 같을 수가 없죠. 진짜 연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환자가 진짜 실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앞에는 모의 환자고 나는 시험을 보고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앞에 사람이 진짜 환자라고 생각을 해서 몰입을 해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짜 여러분이 또 잘못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찰도 체크리스트니까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자, 청진할게요. 복부예요. 이러면 들려? 장음이? 어떻게 들리는데 장음이? 그럼 무슨 소리를 들은 건데 도대체? 이건 안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보면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SP 역할을 많이 해보시면 알지만 안 들으면 안 듣는 게 무조건 느껴져요. 아, 얘 안 듣고 있구나 라는 게 무조건 느껴져요. 그러면 점수를 못 받아요. 진짜 하는 거예요. 들어서 배에다 대고 꾸르륵 소리가 들릴 때까지 대고 있어야 돼요. 꾸르륵, 소리 괜찮아. 다. 환자한테 내가 듣듯이 그냥 듣는 거예요. 다. 호흡도 마찬가지. 숨 들이쉬세요. 다 들었잖아요. 띄고 대고. 이렇게 해야죠. 근데 어떤 친구는 대고 하고 이미 떼고 있어. 그럼 환자가 난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숨을 쉬고 있는데 얘는 청진기를 안 대고 있어. 이건 뭐지?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요. 진짜 환자한테 하는 것처럼 소리를 다 들어야 돼요. 다. 그냥 다 해야 돼요. 시간이 모자라는데요. 그럼 안 되지. 모자라지 않게 해야지. 이제 공부 잘하는 친구들 중에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래서 제가 막 생각나는 대로 잘못되는 경우, 특히 왜냐하면 잘못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기시험도 어떤 시험이냐면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옛날에 막 1박 2일 이런 데 보면은 막 누구였지? 이승기였나? 누구랑 진짜 탁구 못 치는 애들이 둘이 탁구 치는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정말 둘 다 너무 못 쳐요. 그러니까 막 진짜 막 하늘로 막 다니면서 막 이러고 치고 있는데 막 진짜 흥미진진합니다. 테니스, 일반인들이 치는 테니스 시합의 승패는 뭐에서 결정된다고 해요? 누가 얼마나 코너로 찔러놓고 이런 게 아니죠. 누가 얼마나 실수를 안 하냐예요.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고요. 너무 잘할 게 없어요. 그냥 실수를 최대한 줄이시는 게 핵심입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나는 대로 최대한 항목 하나하나는 나중에 또 여러분이 공부를 어차피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면 떨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말도 안 되게 내가 잘하고도 떨어질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유리한지, 어떻게 하면 점수를 더 잘 받는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총론적인 얘기들을. 그래요. 당연하죠. 잘 들어야죠. 친절하게 설명하자. 진찰도 형식적인, 마지막 얘기 당연히 중요한 얘기고요. 친절하게 설명하자. 저것 때문에 멘트를 쓰시란 얘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친절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들릴지. 이따가 예를 들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그래도 미리 좀 설명을 드리면, 일단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영어는 가급적으로 안 쓰는 게 좋겠죠? 근데 일반인들도 아는 영어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 뭐 CT를 찍어 보겠습니다. 그럼 일반인들한테 CT라 그러면 알아들어요. 근데 컴퓨터 단증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일반인들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 건 뭐 CT, MRI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환자분 의심되는 진단은 ITP고요. 이러면 될까요? 안 되겠죠, 당연히. 그죠? 그럴 리도 없겠지만 한글로 해야겠죠. 근데 딱 시작했어요. 환자분 의심되는 질환은 요즘은 면역이라고도 부르고 특발성이라고도 부르지만 특발성 저혈소판 자반증입니다. 환자가 친절하다고 느낄까? 하고 왔는데 의사가 와가지고 의심되는 병은 특발성 저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입니다. 에? 아니면 또 뭐 있을까요? 환자분 의심되는 병은 사구체 감염 후 잠깐만요. 토리콩팥염? 이런 병입니다.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입니다. 그때부터 환자가 짜증이 확 납니다. 뭐라고 하는지. 그럼 어떻게 해야 친절하게 보일까요? 아까 ITP 같으면 환자분 멍이 잘 들어서 오셨는데요. 이 멍이 잘 든다는 얘기는 이제 피가 잘 안 굳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피를 굳게 하는 거에는 혈소판이나
무슨 응고인자라는 것들이 있는데 환자분 같으면 그 중에서도 혈소판이 좀 떨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ITP라는 게 혈소판이 떨어지는 병이잖아요. 근데 혈소판이 떨어지는 원인에도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특별한 원인이 없이 혈소판이 떨어지는 걸 저희가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도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막 듣고 있으면. 이해가 되시나요? 진단명이 쉬운 것들은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당뇨가 의심됩니다. 그럼 당뇨라고 하면 되지. 그냥. 일반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그냥 말씀하셔도 돼요. 용어가 좀 쉽다고 생각이 되면 진단을 바로 말해도 돼요. 근데 용어가 누가 봐도 이건 어렵다. 내가 봐도 진짜 뭐라고 말할지도 어려울 정도로 어렵다라고 하면 바로 말하는 것보단 뭐 어떤 병인지 설명을 좀 해주고요. 아니면 좀 더 큰 카테고리를 말해주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PSVT를 설명하는 것보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오셨는데요. 이렇게 심장이 좀 불규칙하게 빨리 뛰는 걸 저희가 부정맥이라고 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왠지 부정맥은 들어본 것 같잖아요. 그래서 큰 카테고리를 얘기하고 거기서도 이제 빨리 뛰는 부정맥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의심이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진단이 어려우면 어떻게 한다? 설명을 좀 해주고 한다. 그러면 친절하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면 최소한 2분이 걸려요. 교육을 하는데. 그래서 꼭 하셔야 됩니다. 호치기 시우상 자기소개 설명 안 할까? 손 잘 씻겠죠, 당연히. 고민을 많이 할 때가 이럴 때예요. 모의 환자 중에 되게 짜증나는 분들이 있어요. 어그적 막 이렇게 느리게 반응하고 막 시간 질질 끌고 막 아파요. 막 이러면서 침대 가려는데 막 한참 걸리고 막 이러면 진짜 막 속이 타죠. 근데 재촉해봤자 점수만 깎이지 뭐. 그런다고 그분들이 빨리 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또 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마음을 급해해요.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들의 특징인데요.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생길 때 문제는 뭐냐면요. 시간이 길어져요. 물어볼 게 자꾸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병역 청취하는 시간이 계속 길어져요. 그러니까 시간이 계속 오버가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그 친구들은. 빨리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이것도 되게 안 좋아요. 물어보는 속도가 빨라져요. 빨라지는 것까지는 그렇다 쳐. 병력 청취만 해도 속도가 조금 빨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게 대화하기 때문에 문장이 길지 않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속도가 좀 빨라도 괜찮긴 한데 이게 빨라지다 보면 환자 말을 잘라요. 중간에 내가 환자 말을 중간에 잘라요? 그 정도로 자르진 않죠. 자기도 모르게 잘라요.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을 들었으면 그 다음 질문을 막 해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이럴 때 어떠셨어요? 제가 이틀 전에 그런 증상이 있었어까지 말하는데 다음 질문이 나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환자가 맞아요. 저 그런 적인데 이미 다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환자 말이 완전히 마침표가 끝나지 않았는데 다음 질문이 막 들어가요. 생각보다. 그러면 환자 기분이 되게 나빠요. 내 말이 잘리거든요. 그래서 말을 다 듣고 다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도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저는 그러면 제가 제일 이 조언해주기, 고쳐주기 힘든 학생들이 그런 학생들이에요. 공부 너무 열심히 해오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 무슨 말이냐면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다 물어봐요. 엉망으로 물어보면 제가 그런 건 물어볼 필요가 없다. 이 병하고 상관이 없다. 빼주면 돼요. 근데 나름은 다 의미가 있는 질문들을 해요. 근데 그거 다 물어보려면 5분이 넘어가. 시간이 오바돼. 그러면 또 문제거든요. 그럼 제가 해줄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항상 그렇게 부탁을 해요. 다음 주부터는 조금 공부를 덜 해오면 안 될까? 제발 부탁인데 좀 덜 물어보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병력 청취에 너무 목숨을 걸지 마세요. 병력 청취에 하나라도 안 빠뜨리려고 막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진짜 오늘 가슴이 두근거리는지 물어봤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안 물어봐서 떨어졌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단을 맞춘 만큼 물어봤으면 안 물어봐서 떨어지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많이 물어봐서 떨어질 수는 있어요. 이상하게 보여서, 불친절하게 보여서, 또는 시간이 오바돼서. 그렇다. 당연한 얘기고요. 다 외워버리겠다는 생각을 버려라. 당연하죠. 무슨 이 질문을 다 외울 생각은 하지도 않겠지만 당연히 틀린 얘기입니다. 똑같은 케이스의 환자도 그때그때 대답을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 사소한 것들은. 그래서 별 의미 없습니다. 병을 청취나 진찰은 감별 진단의 과정이니까 병을 잘 외워가시면 되고요. 한 가지 진단에 너무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물어보시면 아주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이런 건 뭐 제가 말 안 해도 알지 않을까요? 그쵸? 기본적으로 원래 세팅이 이렇잖아요. 병원 청취에서. 과거력, 가족력, 사회력 뭐 있겠죠. 순서는 이 순서가 아니긴 하지만. 어디가 아프세요? 어떻게 아프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어떻게 하면 심해지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지세요? 또 다른 증상은 있으세요?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대강에 물어보는 순서는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왔다 갔다 하면 되게 싫어해요, SP들이. 그러니까 순서는 있어요. 순서가 어떻게 있을까요? 일단 처음 뭐 물어볼까요? 나이 이런 거 말고.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물어봤겠지, 당연히. 어디가 아파서 왔대요. 그럼 뭐에 대해서 먼저 물어볼까요? 그 증상에 대한 걸 당연히 먼저 물어보겠죠. 배가 아파서 왔으면 배가 아픈 거에 대해서 먼저 최대한 물어봐야 돼요. 근데 이거를 배 아픈 거는 그렇게 하시는데요. 예를 들면 발열이에요. 열이 나서 왔대요. 아, 열이 나서 오셨어요? 혹시 머리가 아프세요? 이러면 이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열이 나서 왔잖아요. 그럼 뭐부터 물어봐야 돼요? 열에 대한 것부터 물어봐야 돼요. 체온을 재보신 건가요? 네. 몇 도까지 올라가셨나요? 몇 도요? 아, 체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나요? 아니면 계속 높나요? 계속 높아요. 열에 대한 것부터. 해열제 드셔보셨나요? 아니요. 네, 먹어봤어요. 해열제 드시니까 좀 떨어지나요? 네. 이런 식으로 주증상에 대한 걸 물어볼 수 있는 만큼 다 물어봐야 됩니다. 일단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뭐 물어볼까요? 주증상을 다 물어봤어. 그럼 그 다음에 뭐 물어볼까요? 동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주증상에 대한 건 여기 있는 게 다 주증상에 대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주증상에 대한 걸 다 물어보고 그 다음으로 물어보는 건 동반 증상에 대한 걸 물어보는데 동반 증상 중에서도 가능하면 어떤 것들을 물어볼까요? 기침으로 예를 들어 왔다고 하면 동반 증상을 물어볼 때도 가능하면 같은 계통의 호흡기 계통의 뭐 가래라든지 뭐 기침할 때 피가 나오는지 아니면 뭐 숨이 차진 않는지 이런 같은 계통을 걸 먼저 물어볼 거고요. 아예 다른 계통은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예요. 주증상에 대한 걸 최대한 다 물어본다. 그 다음에 뭘 물어본다? 동반 증상을 물어본다. 그 중에서도 같은 계통을 먼저 물어보고 다른 계통을 조금 뒤쪽으로 미룬다. 그래서 이런 증상에 대한 걸 다 물어보고 나서 그 다음으로 물어보는 게 사회력, 뭐 가족력, 뭐 과거력 이런 것들은 뒤쪽에 물어보는 거죠. 근데 뭐 열나는 거 물어보다가 해외여행 물어봤다가 머리 아픈지 물어봤다가 가족력 물어봤다가 다시 배 아픈 거 물어봤다가 막 이러고 있으면 얘가 뭘 물어봤는지 안 물어봤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심지어. 그런 순서를 조금 지키시는 게 빼먹은 것도 덜 빼먹고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뭐가 중요할까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시간 배분입니다. 사실 CPX라는 시험이요. 다들 요즘은 또 이게 다들 잘하셔가지고 이건 기본이에요. 옛날에는 주로 떨어지는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시간 배분에 실패한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끝맺음을 제대로 못하고 나왔다거나 막 시간이 막 2, 3분 남았다거나 이러면 떨어졌거든요. 옛날에는 시간 배분만 잘해도 대충 붙는 시험이 실기시험이었었는데 요즘은 다들 시간 배분을 잘해서 시간 배분을 잘해도 떨어지긴 하지만 시간 배분도 못하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제일 기본이에요. 시간 배분이 어떻게 돼요? 10분 중에 일반적으로 병력 청취가 한 몇 분 될까요? 5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뭐 진찰 3분, 뭐 교육 2분이라고 하는데요. 이 5분, 3분, 2분이요. 마지노선이라고 보셔야 돼요. 5분이 적절한 게 아니고요. 적절한 병력 청취의 시간은 4분에서 4분 30초 정도예요. 5분을 넘으면 안 되는 거고요. 4분 30초 정도가 되게 딱 좋아요. 여러분이 워낙 진찰을 짧게 대충 해서 그렇지 진찰을 되게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한 2분 30초는 최소한 걸립니다. 4분 30초 정도 병원 청취하고 한 2분 30초 정도 신체 진찰을 합니다. 그러면 7분이죠? 그럼 3분이 남잖아요. 땡 하는 2분 종이 울리기 전에 이미 교육에 들어가 있는 게 좋습니다. 교육을 2분은 떠들어야 됩니다. 2분 이상 교육을 했어요. 교육은 길게 할수록 좋아요. 시간이 남으면 교육은 얼마든지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2분 정도 교육을 했어요. 1분이 남았어요. 환자한테 뭐 물어봅니다. 혹시 뭐 더 궁금하시거나, 뭐 아니면 걱정되시는 게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할 시간이 있는 것도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되게 환자가 하나 정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요. 그러다 보면 1분 후딱 갑니다. 그냥. 그러니까 이게 가장 이상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마지노선에 가까워질수록 모든 게 다 불편하고요.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망하는 거예요. 병원 청취를 했는데 6분이에요. 이미 망했다고 봐야 돼. 이미 나는 뭔가 망했구나.
나중에 연습을 하실 때도 뭐를 되게 신경을 써야 되냐면, 그러니까 물론 5분이란 걸 알죠. 어떻게 아나요? 옆방 오스키 때문에 알잖아요. 아닌가? 모르나? 내가 안 봐서 몰라요. 되게 아시지 않나요? 옆방에 오스키 5분 좀 올리잖아요. 그래서 되게 5분이 지났구나라는 건 대충 압니다. 근데 그게 안 들려도 연습할 때도 아, 내가 지금 병력이 5분이 넘은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와야 돼요. 내가 너무 지금 늘어지고 있는데? 라는 게. 대충 느낌이 와요. 해보면. 오셔야 돼요. 시간 진짜 중요합니다. 5분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항목에 따라서는 5분은커녕 4분에는 끊어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항목들은 어떤 항목들일까요? 진찰이 어마무시하게 오래 걸리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게요? 허리 통증. 뭐 이런 애들입니다. 허리 통증 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허리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눕혀가지고 하고 하지의 근력, 감각까지 다 하려면 한 3, 4분 걸립니다. 병원 치료 4분 안에 끊어야 됩니다. 또 하나 있는 게 어지러움입니다. 어지러움이 할 게 항목이 진짜 많아요. 신경과 다 해야 돼요. 사실 저희 신경과 검진. 그걸 2분 만에 어떻게 해요? 3분 넘게 걸립니다. 이거 다 하는데. 하려면 더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 못할 뿐이지. 그런 애들은. 그래서 되게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은 4분 안에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목마다 조금씩 그런 애들이 있어요. 걔네가 대표적인 애들입니다. 네, 죽어도 말고 무조건 5분은 넘어가면 안 된다. 신체 검진 한번 잘 하셔야죠. 신체 검진 잘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꼭 진지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진짜 진지하게 한다고 해서 특히 청진은 상관없는데요. 촉진할 때, 복부 촉진 같은 거 할 때 진지하게 한다고 해서 너무 열심히 하시면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당해보시면 알지만 되게 아파요. 그거. 에스피린 하루 종일 당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10번 당하면 되게 아파요. 저도 모의 환자 역할을 계속 막 하지만 아파요. 아파.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진짜 아파요. 그거 확 하면. 그래서 세게 하는 거랑 살살 하는 거랑 뭐가 나을까요? 저는 차라리 살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대충 하는 거랑은 얘기가 달라요.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촉진을 하는데 정말 훅 누를 거냐, 차라리 좀 살짝 할 거냐, 둘 중에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살짝이 낫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물론 제대로 해야겠지만, 그러면 근데 여기서 이제 복부 진찰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깊이 해도 좋아요. 깊이 눌러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빨리 누르면 안 돼요. 나중에 여러분이 친구들 연습할 때 해보시면 깊이 누르는데요. 이게 빠른 속도로 들어가잖아요. 훅 들어가면 되게 아파요. 조금만 들어가도 아파요. 근데 천천히 누르면, 부드럽게 누르면 굉장히 깊숙이 눌러도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천천히 쭉 깊이 있게 천천히 뭔가 진찰할 때 되게 속도를 늦춰서 아프지 않게 진찰을 하면 환자가 어떤 느낌을 받냐면 얘가 진찰할 때 나를 되게 배려하는구나 라는 느낌을 확 받습니다. 그럼 진찰에서 점수가 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아프지 않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환자를. 그래서 연습하실 때도 친구들이 아프지 않게 연습하시는 걸 신경을 쓰셔요. 잘 하시고요. 대충 하지 마시고요. 공부를 좀 하세요. 신체 검진 뭐 동영상도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엉망으로 하지 마시고요. 타진도 좀 제발 연습을 하셔서 소리가 좀 나면 안 될까? 타진을 했는데 막 소리는 안 나고 막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리가 나긴 나야겠죠. 짜임새 있는 교육. 교육이란 건 기본적으로 구성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아까처럼 뭐 더 잘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의심되는 진단을 말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진단을 확인하기 위한 무슨 검사를 할지를 말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검사를 해서 진단이 되면 어떻게 치료를 할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마지막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게 그래서 치료는 이렇게 해줄 건데 환자분 당신이 앞으로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라는 것까지.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4가지를 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 4가지를 내가 꼭 말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말씀하셔야 빠지지 않아요. 생각보다 검사 같은 거 통으로 빠뜨리는 경우 되게 많아요. 진단은 뭐고요? 저희가 이런 약을 드리면 좋아지실 거예요. 뭐 이러면서 그냥 훅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진단, 검사, 치료, 교육. 입원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꼭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진단 틀리지 않아야 되고요. 의사 환자 관계에서 인상 말투는 참 어려운 거긴 한데요.
뭐 잘 해보십시오. 표정이 자연스러운 친구들이 있어요. 평소에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하고 수다 떨고. 여자 선생님들 잘하세요. 대부분 잘하시는데요. 남녀 차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남자 선생님들 중에서 과묵한 게 나의 컨셉인 막 그런 분들이 있어요. 평소에 말 진짜 없는 분들이 있어요. 대화 따위는 난 하지 않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CPX 할 때 되게 부자연스러워요. 대화하는 것 자체가. 근데 거기서 그건 이제 상관이 없는데요. 표정이 굉장히 딱딱하세요. 나는 나름 친절하게 한다고 하는데 표정이 뭐 완전히 막 어제 뭐 진짜 기분 나쁜 일 있으셨어요? 뭐 이 수준이에요. 말할 때.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정말 자기도 그런지 몰라요. 표정이. 근데 그렇게 말이 나와요. 그럼 그분들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가 막 어색해서 손발이 오그라들 정도로 표정을 밝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남들이 보기에 좀 자연스러워요. 그런 분들은. 되게 못 견뎌해요. 막 어색해서 표정이. 그 정도로 과도하게 해야 돼요. 표정은 밝아야 돼요. 표정은 되게 밝은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뭐 피를 토해서 왔는데 밝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그런 심각한 막 지금 당장 심각한 것만 아니면 일반적으로 처음 대할 때부터 끝까지 설명할 때까지 무슨 뭐 무슨 막 이런 심각한 상황만 아니라면 다 밝은 표정이 좋아요. 가볍게 웃는 표정이 제일 좋아요. 되게 중요해요. 인상 안 쓰시는 게 좋아요. 표정이 밝아야 친절해 보여요. 어렵다. 어려우시죠? 내가 뭐 하고 있는 건가 지금? 이러시죠. 일단 총론 얘기를 쭉 드렸는데요. 궁금하신 것도 뭐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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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실질적인 질문. 벌써부터 실질적인 질문을 하시는군요. 근데 이미 뭐 다 알아서 옛날에야 뭐 이 날짜가 좋아 뭐 다 좀 이제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알아가지고요. 저도 하도 많이 얘기하고 다녀서 다 알아요, 이 학생들이. 언제가 좋을까요? 사람마다 하면 실기필기를 다 본다면 옵션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좋은 때라는 거. 일단 안 좋은 때는 확실하잖아요. 언제가 안 좋을까요? 마지막도 사실 좋진 않아요. 근데 최악은 아니에요, 사실. 최악은 맨 처음이죠. 맨 처음에 학교에서 맨 처음 누구 보낼까? 랜덤으로 보내지 않고 학교에서 지정해서 보내는 데들이 있어요. 그럼 맨 처음에 누구 보낼까? 뭐 1등부터 보내지. 누구부터 보내겠어요? 일단 너부터 갔다 와. 갔다 와서 뭐 나왔는지 뭐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안 좋아요. 일단 뭔지도 모르고 들어가야 되고요. 다 잘하는 애들하고 붙어야 돼요. 그래서 9월 자체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9월 말은 그래도 괜찮지 않나요? 9월 말은 최악은 아닌데요. 저는 9월 말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9월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10월은 돼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뭐가 나오는지 아는 거랑 그거를 연습해 본 건 달라요. 내가 시험 들어가기 이틀 전에 올해 뭐가 나오는지 다 알았어. 도움 별로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뭘 연습해야 돼요? 올해 이런 병이 나오지만 마치 이거인지 모른 척 하고 이 병을 설명하는 이런 고도의 막 이런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 자체만으로 2주가 걸려요. 그러니까 무슨 병이 나오는지 다 알고도 2주 정도 연습을 해야 내가 준비를 하고 갈 수 있잖아요.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지 알고 준비까지 최소한 하려면 제일 좋은 시기는 언제다? 10월 초입니다. 확실합니다. 10월 넘어가면 다 괜찮습니다. 10월 첫 주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또 뒤로 가면 조금씩 뭐가 불안하잖아요. 왜 불안할까요? 바뀌거든요. 중간에. 다 바뀌는 건 아니고 순차적으로 바뀌어요. 한 번에 뭐가 통으로 훅 바뀌는 건 아닌데요. 문제가 좀 한 항목마다 조금씩 계속 순차적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약간 엇갈려서. 언제부터 바뀌나요? 되게 10월 셋째 주 이후에 바뀝니다. 그러니까 되게 10월 둘째 주까지는 안전합니다. 셋째 주도 초반에 잘 안 바뀌고요. 거의 후반 가야 되게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10월 첫 주, 둘째 주가 제일 좋습니다. 안전하고 베스트입니다. 문제는 너도 나도 다 그때 하고 싶어 해서 경쟁이 좀 치열하다는 게 문제고요. 그 이후로는 또 문제가 바뀌니까 안 좋고요. 그래서 실기필기를 다 본다. 10월 초반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나는 실기만 봐요. 그래도 10월 초반이 좋습니다. 당연합니다. 마지막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실기만 보는 친구들한테. 왜냐면 어쨌든 뭐가 나오는지는 최소한
다 알고 갈 수는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문제가 바뀌면 한번 어떤 항목인데 이런 병이 나오다가 다른 병이 나왔어요? 그럼 그 이후로는 계속 그 바뀐 병만 나오나요? 아니요. 앞에 것도 나와요. 또. 그러니까 준비를 할 때 바뀌었다 그래서 바뀐 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올해 여태까지 나왔던 건 다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케이스가 너무 많아져서 준비하기가 좀 힘들고요. 분위기 자체도 사실 시험 딱 9월 달에 시작해서 막 한두 달이 학교 자체도 뭔가 분위기가 확 또 있거든요. 근데 한 11월 가면 이제 막 어수선합니다. 막 분위기가 관심도 없고 별로. 그래서 제일 좋은 건 10월 첫째 주, 둘째 주. 일반적인 CPX에 대한 질문 뭐든지 준비하거나 하시면서 걱정되신 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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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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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옆에서 하는 게 답입니다. 네. 환자 옆에 서서 하셔도 되고요. 환자 옆에서 하는 게 답. 네. 아까 말씀하신 누워있는 케이스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연습을 되게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게요. 그게 진짜 사소한 거거든요. 환자가 들어가면 누워있는 게 그냥 누워있을 수 있지. 되게 사소한 건데요. 그런 항목에서 페일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당황하게 돼요. 딱 들어갔는데 뭔가 당연히 환자가 좀 앉아있고 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데 일단 갔는데 환자가 누워서 막 이러고 있으면 그때부터 뭔가 이렇게 내 행동 자체도 되게 부자연스러워지고요. 그래서 그 시험 준비를 하실 때 복원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다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학생들끼리 연습할 때도. 그래서 내가 어떻게 가서 어떻게 할지. 누워 있다면 옆에서 물어보는 게 답이긴 합니다. 더 좋아합니다. 어렵죠? 잠깐 쉬시고요.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